우선 이제 사명 비전 핵심 가치부터 좀 확인합니다. 우리 NLP 훈련하는 것은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하고 돕는다.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하고 돕는다. 교재에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하도록 도와야 되느냐?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80%는 문제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80%가 문제 중심입니다. 20%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자, 문제 중심은 뭐냐면요. 내가 카드 빚을 갚아야지. 발표 불안증을 없애야지. 우울증에서 벗어나야지. 불면증을 없애야 되는데. 공황장애를 없애야 되는데. 뭐 이런 몸을 없애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문제 중심이에요. 이제 반대로 이제 원하는 중심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전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걸 이제 원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NLP 훈련의 목적은 문제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것 중심의 삶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NLP의 사명은 바로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전은 NLP 변화 힐링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팀으로 또는 어떤 시스템으로 또는 문화로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제가 혼자 일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 애를 써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혼자 상담 잘하고 치료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혼자 일이 아니라 이 NLP 치유 시스템이라는 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또는 사랑에 또는 어떤 지혜의 그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병원이 하지 못하는 일, 일반 상담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NLP 세면 치료사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불면증, 뭐 조현병, 빙의, 뭐 발표 불안증, 대인공포증, 이런 것을 정신과에서 할 수 있나요? 일반 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이 제도고 시스템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NLP 체면 치료사들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해 주다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도 몇 명씩 이걸 치료를 해서 변화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반응한 게 뭐냐면은 2년, 3년이 돼도 안 되는 게 여기 오니까 교수님만 하니까 너무 쉽게 잘 된다, 이런 반응을 많이 해요. 제가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다루는 이 NLP 체면 치료가 그만큼 탁월하고 그만큼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자기만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 하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핵심 가치, 이제 요거는 NLP하고 무관하게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이기도 해요. 자, 우리 NLP를 할 때 이 참자, 참사랑, 참만남은 핵심적인 가치로 가져가야 참 좋겠다. 자,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참만남이거든요. 참만남 다음에 이제 심리가족을 한번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만남 심리가족. 심리가족을 한번 더 써주세요. 자, 우리가 참만남 심리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은 충분한 지지를 받지 않으면은 변화가 될 수 없거든요. 치유와 변화의 1단계는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다. 자, 요걸 먼저 좀 볼게요.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은 변화의 3단계 핵심이 있는데, 자, 교재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지감,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지지감, 시작. 지지감, 해소감, 통제감.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될 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지지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바로 진정성 있는 참만남입니다. 자, 인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람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온전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떤 배우자의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지인과의 관계, 이 관계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너무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지지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해소감이거든요. 내면을 자아 개방하고 실컷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발성, 웃음, 노래, 율동, 운동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NLP 체면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에 부정적인 어떤 패턴들, 부정적인 어리들을 해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 통제감으로 가는 거죠. 통제감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거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어떤 이유 변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이 통제감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이 자체는 이미 통제감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 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떤 상황이 돼 뭐뭐 때문에 이거는 이미 통제감이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 경험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는 정신적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제감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어떤 사건 경험이 일어났든지 관계없이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졌건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건 관계없이 바로 내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사고를 해야 된다. 뭐뭐 때문에 사고를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뭐 덕분에라는 이 사고가 바로 감사의 관점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참 사랑의 단계, 자기 사랑. 나의 좋은 점도 사랑하고 부족한 점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는 이 참 사랑, 참 사랑이 가능해요. 정말 나를 생각하면 난 내가 참 좋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내가 참 좋아라고 할 때 몇 퍼센트 좋으세요? 난 내가 참 좋아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뭐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 한 90% 이상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경남 마산에 있는 고 일자리 학교 폭력 관련된 줌 미팅 상담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난 내가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난 내가 참 좋아 3번 반복하라고. 그럼 자기는 그러면서 제니야 난 네가 참 좋아 3번 반복해. 난 네가 참 좋아. 한 3번 하다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운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통제감 느끼려면은 난 내가 참 좋아. 자기로는 그러면서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좋은 느낌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이제 참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NLP 훈련 전반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난 내가 참 좋아라는 느낌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통제력이에요. 자기 책임을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단계 이게 자기 책임이에요. 책임이나 단어가 뭐예요? responsibility잖아. responsibility. 잘 안 보이실 때 responsibility 아시죠? 단어. 그럼 이거 보면은 결국 이제 response 이 반응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응의 단어의 ability. 반응하는 능력을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책임이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 책임을 갖고 있다.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과거에 어떤 사건 경험이 벌어졌든지 관계없이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자기 책임적 통제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자기 책임은 제가 볼 때 성공의 제일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 NLP 통해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책임이 되면 이제 자기다움이 나와요. 자기다움. 이 자기다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교 경쟁하니까 누구는 잘 된다 나는 못 됐고, 누구는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고, 누구는 뭐 성공했는데 나는 그만큼 안 됐고, 이래서 이제 내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 없는 순간 이제 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개나리, 진달래는 봄에 피는 꽃이고 국화는 가을에 핀다는 거예요. 자, 모든 꽃은 자기가 피어나는 그 시기가 따로 있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어날 그 시기가 따로 있는데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분노하고 억울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다움을 잃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답게 살면 된다, 이걸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렇다고 그 너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나도 나의 장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 단점이 있다면 내 단점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단점이 있겠지. 다른 사람 단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이걸 느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답다라는 거는 이렇게 비교 경쟁이 없어지면서, 두 번째는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예술 작가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삶의 예술 작가. 기계의 부속품은 뭐냐면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대체 가능한 인생이잖아요. 대체 가능. 대체 가능한 인생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조직, 뭐 회사라든지 뭐 국가 조직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뭐 우리가 시험 엄청 뭐 잘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또 누구보다 빨리 또 경쟁해서 내가 진급해야 되고, 계속 그 쉽게 보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경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체 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삶의 예술 작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삶의 예술 작가. 삶의 예술 작가라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예술 작품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도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창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모든 창조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기답게 살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행복하겠죠, 편안하고. NLP 훈련은 바로 이제 그런 자기다움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답다 보면 이제 5번 의미 있는 비전을 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의미 있는 비전을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삶을 사는 방식이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서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첫 번째 생존. 이 생존은 동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동물과 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새끼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게 생존이에요. 생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생존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로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70%. 10명, 7명은 생존입니다. 여러분들 생존이 아니라면 정말 그거 다행입니다. 난 70%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 상담하다 보면 17명 다 생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2단계가 뭐냐면 안정입니다. 안정. 안정된 삶을 합니다. 안정. 이제 먹고 사는 건 별로 문제가 없다. 먹고 사는 건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또 뭐 다른 걸 뭐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도 없어요. 이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취미활동과 봉사활동과 뭐 어떤 배움 뭐 이런 다양한 자기 원하는 걸 하지. 그렇다 해서 아주 뭔가를 도전하고 뭐 어떤 모험적이고 이건 아니지. 안정된 그 삶 속에, 그 안정된 삶 속에 있으면 안전지대에 뭐라고 해야 되나,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배는 항구에 묶여 있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배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항해. 어떤 항구를 항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배의 용도는 항해를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오늘 안정된 삶에 묶여서 살고 있으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배처럼 항해를 하는, 즉 몸을 하더라도 항해를 하는 그
삶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2단계는 바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이걸 이제 예를 드립니다. 3단계 삶이 뭐냐면 성공적인 삶이 성공.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죠. 뭐 많은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 인정하고 존중받고.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근데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정말 성공을 한 만큼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고 사치를 가거나 향락을 가거나 해외여행 다니고 뭐 즐기고 뭐 근데 인생을 쉬고 즐기는 삶이지 않습니까? 쉬고 즐기는 그런 삶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골프 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냥 쉬고 즐기는 삶으로 그 삶을 마감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성공도 힘들지만 성공을 뛰어넘는 하나를 더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이야. 의미. 4단계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자, 의미. 우리가 태어났는데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있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세상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이런 게 다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 추구 심리학을 개척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욕망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삶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 욕망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까지는 가는데 의미까지 못 가요. 근데 욕망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떤 걸 내가 이루어야 되지? 어떤 걸 가져야 되지? 요게 욕망 중심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왜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욕망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욕망을 뛰어넘는 의미 중심은 뭐냐? 의미 중심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삶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이 나에게 질문한 거야. 내 삶이 나한테 반대로. 자, 이렇게 질문.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예, 삶의 기준을 던지라는 거죠.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내 삶의 기준을 던져야 돼.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사람들은 자기 삶에게 질문을 안 던진다는 겁니다. 삶이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자기 삶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3단계 성공까지는 가는데 의미까지 못 가요. 의미를 가려면은 삶이 나한테 던지는 질문에 답을 생각해야 돼. 삶이 나한테 던지는 질문. 내 삶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여러분들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NLP를 훈련하다 보면은 그런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의미를 찾으면 뭐가 될까요? 자, 바로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에 눈을 뜨게 되죠. 저는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나 되돌아보면요.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나 되돌아본다면은 돈을 많이 벌었던 날도 아니고요. 대학을 합격했던 날도 아니고 결혼했던 날도 아니고 우리 큰아들 낳았던 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행복했던 날은 제 사명을 발견했던 날이에요. 제 사명을 발견했던 날. 그게 32살 때였어요. 32살 때 제가 32살이 어떤 시절이냐면은 매월 한 2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때 학원 원장으로서 제가 영어 강의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영어, 수학, 국어, 화학 네 개 과목을 가르치는 보석학원 원장이었죠. 그러니까 매월 한 2천만 원씩 돈을 벌어요. 하루에도 돈 세기 여기잖아. 왜냐면 매일 한 400만 원, 500만 원 세야 되는데 그게 진짜 돈 세는데 시간이 한 20분, 30분 투자해야 돼요. 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세워가지고 또 어떤 선생님한테 월급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주고 세금 얼마나 주고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걸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의 노예로 전락돼 있다는 느낌. 그래서 하루는 돈을 확 그냥 바닥에 집어던져버리고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을 우리 부원장한테
절반의 값으로 제가 학원을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다 그냥 뭐 정리해버렸죠. 성도살 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달 좀 쉬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봤는데 이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었어요. 도대체 정상이란 게 뭐지? 그래서 책을 한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어떤 문구가 저한테 머리에 돌을 던지듯이 한 대 쳤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여기 있어. 신념이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보고 싶다. 자,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작.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걸 그 책 문구에서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인생을 바꾸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이 한 줄의 글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저 한 줄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그럼 내 인생도 내가 새로 선택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그럼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 이런 강사로서 내 인생을 마감하기에 너무 아깝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그 노트 한 것만 들고 제가 저만의 2박 3일 여행을 떠났어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노트 하나에 제가 필요한 걸 다 메모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정말 제가 왜 태어났는가 보다. 근본적인 오늘 이야기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느낌이 확 왔어요. 나는 이 세상에 치유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치유 변화를 이끄는 변화의 리더가 되겠다. 그 당시에는 동기부여 강사였어요.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 제가 이름 바꾸게 변화 코치가 되겠다. 그러면 그날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예. 네. 그 잠을 못 잤답니다. 물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10년 동안 고생길에 들었었지만, 근데 저는 그 고생길이 절대 헛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순간에 대한 엄청난 감동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제 가는 길에 대해서 뒤를 돌아본 적도 없었고요. 옆을 본 적도 없어요. 그때부터 꿈을 가졌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이 NLP 치유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답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 혼자 능력으로는 힘들겠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NLP 체면 치유가들을 양성을 하면서 치유 전문가들로 양성이 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22년을 제가 온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늦었지만, 근데 그 마음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면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저한테 교육받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 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 김정희 이사도 한 10년 돼 있죠. 그 이제는 우성경 선생이라든지 뭐 또 앞으로 우정희 선생님 뭐 많이 있어요. 거의 저랑 인연이 한 10년, 15년 된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옛날에 정동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 했다니까요. 똑같이 어떤 치유 변화의 시스템을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시킨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어쨌든 이런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을 제가 갖게 된 게 저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 NLP 훈련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을 꼭 찾길 바랍니다. 이미 찾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우리 한수피 이사님이라든지 또 이박영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장정희선 봐서 찾은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게 좀 더 강화되고 좀 확고화될 수 있다면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자, 참사랑, 참만남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걸 이제 메커니즘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드리면 이걸 한번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중요하냐? 이 쓰리참. 우선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를 해주는 그런 관계 환경이 참만남 심리가족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스피치 자아 개방을 하고 NLP 체면 치료를 하고 NLP 코칭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참사랑 단계 넘어가서 자아 강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아의식이 생겨요. 자아의식은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객관화시켜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 쪽보다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 또는 석가모니께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 그런 게 자아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으로 볼까요? 미움으로 볼까요? 당연히 사랑으로 보겠죠. 석가모니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비로움을 보겠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자비로움을 바라본다면은 나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 생각해봐.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요, 본인을 이 자비로움이나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해요. 자, 본인을 미움이나 분노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이렇게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싶고 뭔가는 억울하고 피해자, 희생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근데 자기를 바라볼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운 느낌 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자아의식이죠. 이 자아의식이 생기면 자기 용서하게 돼요. 용서라는 것은 자기 어떤 문제, 자기 실수, 자기가 저지른 어떤 과오,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죠. 자기 수용. 받아들이면서 자기 사랑으로 가죠. 이게 온전한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 중에는 이렇게 이제 긍정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부정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긍정의 모습은 사람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데 오케이 가능한데, 부정의 모습은 아니야, no, 이거 안 되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 이 이분법적인 마음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비유한다면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물 위에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데, 물 아래에 감춰져 있는 물같이 헤엄치는 이 모습은 창피하다 이거죠. 근데 오리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물 위의 모습을 사랑할까요? 물 아래의 모습을 사랑할까요? 다 사랑해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같은 원리거든요.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장점, 단점, 어떤 성공, 실패, 자랑스러움 또는 부끄러움, 이거 다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걸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저는 봅니다.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이제 날씨를 보면은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비가 오는 날씨, 뭐 다양한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날씨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맑은 날씨만 사랑하고 흐린 날씨나 비 오는 날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맑은 날씨만 계속 이어졌어. 아마 지구가 사막화가 될 겁니다. 우리 자신도 같은 논리라는 이야기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 긍정과 부정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럼 상담 치료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자, 내 남자를 만났을 때 다 보면 이분의 마음을 열려보면 이분은 이거는 좋은데 이게 싫잖아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발표 잘하는 거 좋은데 뭐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거 싫잖아. 실수하면 싫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실수를 안 하게 도와줘야 될까요? 불안을 없애게 도와줘야 될까요? 네, 그렇죠. 실수와 불안을 받아들이게 도와줘야 돼요. 실수와 불안을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순간 실수에 신경 안 쓰게 되고 실수는 없어져요. 자, 불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도 없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여기 오는 목적과 우리가 치유하는 목적은 좀 달라야 됩니다. 내담자는 어떤 정상이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는 정상 문제조차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정상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순간 정상 문제는 사라진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참 사랑이 되잖아요. 참 사랑이 되면 이미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참자,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책임의 단계로 올라가요. 즉, 자기 책임은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건, 경험, 대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자기다움이 온다고. 자기다움, 비교, 경쟁이 없어지고 바로 삶의 예술 작가로서 자기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단계가 바로 자기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될 때 바로 의미 있는 비전, 사명과 간다. 사명. 자, 이렇게 우리 사명 비전 핵심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미 30분이 됐네요.